스포티지 LPG 모델입니다.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서 LPG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외관의 디자인은 다른 라인업과 큰 차별화를 두지 않는 점이 특징이죠. 전체적인 선과 면들은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헤드라이트나 방향지시 등 그리고 그릴이 굉장히 과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줄 것 같지만은 포인트는 아주 강렬하고 독특하게 잘 꾸며져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 턴을 하고요. 크러쉬 패드는 운전석 쪽에는 조금 아쉽지만 조수석 쪽에는 진하게 자리 잡고 있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요.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뛰어난 편이고요. 상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도 아주 또렷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조사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는 3레벨이고요. 2, 1, 0. 앞쪽에 좀 막혀 있으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화면의 우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 3. 3이 제일 낮은 상태고요. 2, 1, 0. 0레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분리시켜서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LED 구성이죠. 바로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차 안에서 보이는 시야각은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광원의 폭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진성이 뛰어난 헤드램프 구성이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은 LED 구성이고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 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LP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9cc고요. 최고 출력은 146마력, 토크는 19.5kg/S입니다. 6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앞쪽에서는 조금 복잡한 라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측면으로 오면은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UV 치고는 앞에서부터 루프 그리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이어가고 있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휠 안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스로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입체감도 조금 더 살고 휠 세척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는 235, 55, 19고요. 휠 아치 부분과 도어 아래쪽에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우레탄 재질을 노출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는 SUV의 터프한 느낌들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바깥쪽 거울 커버하고요. 유리 주변부 그리고 루프렉까지 블랙 하이그로스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실내에 블랙 하이그로스가 많으면 조금 과하다는 느낌, 거부감이 있지만 이렇게 외관에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은 세련돼 보이고 좀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완성차 메이커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만든 LPG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의 가솔린이나 경유를 넣던 주유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필러 라인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답답한 느낌도 없고 앞에서부터 뒤로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이 안쪽에는 독특한 패턴으로 조금 더 멋을 내기도 했네요. 과감하고 복잡한 라인이 엿보였던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서 후면부는 조금 깔끔하면서도 약간은 심심한 느낌도 있습니다. 테일라이트가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쪽의 독특한 느낌이 뒤에서는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테일라이트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같이 들고요. 와이퍼를 뒷유리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스포일러 안쪽에 배치를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소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의 디자인에도 도움이 되고 깔끔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디퓨저는 전통적인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큐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으면서 약간은 과감한 느낌까지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요. 조수석 뒤쪽에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오픈 각도랑 속도 모두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보통 LPG 차량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공간을 뺏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요 정도 공간만 살짝 올라왔을 뿐이고, 기존의 스포티지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 조금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수납이 가능하고요. 펑크 수리 킷은 이 백에 담아서 측면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놨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고 LED로 조명 잘 챙겨뒀습니다. 바닥 부분을 열어보면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려서 들어볼까요? 네, 여기에 도넛 형태로 LPG 탱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뒤에서 후방 충돌이 있었을 때도 충분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열 등받이 조절 가능하고요. 참고로 2열은 이렇게 뒤쪽에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한번 접어볼까요? SUV답게 뒷좌석을 활용해서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이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는데 앞쪽에서 조금 눌러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등받이 각도 조절하고 등받이를 접을 때에는 이 아래쪽에 레버를 들어 올리면 되는 방식이고요. 딸깍하고 고정이 되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일 것 같고요. 뒤쪽에 약간 올라온 만큼 조금 더 평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열 등받이를 완전히 눌러서 고정시켰을 때의 공간인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SUV에서 이 정도의 공간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넓은 공간, 효율적인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고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테일게이트 손잡이도 마련을 해뒀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죠. 스마트키는 최근 기아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이 측면의 대부분의 기능을 위치시켜 놨습니다. 물론 옵션을 더하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처럼 원격 시동은 물론이고 앞뒤로 차량을 움직일 수도 있죠. 바깥쪽도 손잡이 스마트키 락 원락 기능은 뒤쪽에 넣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묵직함보다는 살짝 가뿐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불안하거나 이렇게 좀 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눈에 제일 띄는 부분이 여기 이 퀼팅 처리한 부분하고 위쪽에 스웨이드를 살짝 덧대줬는데 꽤나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도 측면에 스웨이드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그렇게 저렴한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등급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손잡이 앞쪽으로 저는 처음에 락 언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시트 메모리 2개까지 시트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락 언락 기능은 윈도우 컨트롤 앞쪽에 있습니다. 올 오토 타입 챙겨주고 있어서 윈도우는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요 정도 블랙 하이그로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요 부분 정도에 있는데 저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맥포켓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옵션으로 크렐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위쪽에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가 아니고 2A 타입이고 안장 길이 조절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딱 편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하고 크게 그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 굉장히 좀 편안했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이 부분은 옵션으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센터터널 높이 적당하고요.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오르간 타입 채택을 해줬습니다. 풋레스트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짧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레버 2번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은 꼼꼼한 편입니다. 크러쉬패드 상단에 이 크러쉬패드 자체가 재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조금은 억지스러운 스티치를 적용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가운데가 원형으로 보이는 듯 하면서도 주변부를 부드럽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가죽의 질감이나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지금은 좀 전에 시동을 껐다가 바로 켰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시동이 바로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저녁 때 세워놨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첫 번째 시동에서는 약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을 켜면 후측방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볼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연비는 9.7km 정도 제가 시승하면서 나왔는데 한 8.5에서 9.5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구성은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틱 타입 스위치 요 위에 요런 상단에 요 정도 하이그로스는 블랙 하이그로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인트로 좋죠. 우측은 와이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면 자체가 12.3인치다 보니까 큼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러스터에서 연결이 되니까 일체감도 좋고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전달해줘서 고급스럽고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구성은 뭐 너무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 포함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메뉴 구성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형태 갖춰주고 있고요. 반응도 빠릿빠릿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 해상도도 이 정도면 왜곡이 조금 이 테두리 부분에 있기는 한데 어두운 곳에서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삼각형으로 마련해 놨고 여기 스위치가 전환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공조장치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면 메인 컨트롤로 바뀌는데 글쎄요,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공조장치 상태에서 볼륨 줄인다고 이거 확 돌리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 볼륨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아래쪽으로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12V 파워 아울렛, USB는 A타입, C타입 각각 입력과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커버링이 가능하죠. 이 정도 공간에 이 블랙 하이그로스는 조금 자제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다른 재질로 하거나 이 위쪽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싶은데 왜냐면 오염이랑 흠집에 너무 좀 취약하거든요. 개인 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버튼 시동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다이얼 방식으로 기어 노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 참 사용하기 편리하죠. 후진해서 R에서 D, D에서 R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살짝 이렇게 틀어주는 방식이고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모두 간의 편차도 LPG 차량 치고는 제법 있는 편이라서 재미있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옆에 있지 않고 기어 노브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네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겼네요. 컵홀더가 좀 특이한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공간 전체를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암레스트는 높이랑 위치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도 꽤나 좀 깔끔하게 잘 갖춰졌습니다. LED로 조명 하나 추가하면 더 좋겠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폭이나 깊이, 높이 모두 다 딱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에어벤트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 운전석 쪽은 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저
끝쪽까지도 요 형태였거든요. 근데 조수석 쪽은 여기에만 지금 에어벤트 요 형태가 있고 끝쪽은 그냥 일반적인 타입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운전석은 이렇게 돼 있죠. 중앙은 여기서 끝나고 조수석은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선바이저는 거울 크기가 딱 좋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이 정도면 시원시원하고 좋고요. 조명은 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스위치를 넣고 클립 같은 거 잘 갖춰놨고요. 실내등은 터치 타입이고 LED입니다. 빌트인 캠 포함되어 있고 SOS 콜도 갖추고 있고 하이패스 기능은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썩 그렇게 나이스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카드 넣었다 뺐다 할 때 편하진 않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이노 커튼까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넓죠. 네, 오픈 사이즈 굉장히 좋고 유리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이라서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이걸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열선 스위치는 윈도우 컨트롤 앞쪽에 있습니다. 2단 조절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모두가 다 오토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편리하죠. 맵포켓도 괜찮은 편이고 사운드 시스템은 크렐이고요. 바닥이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발 공간, 네, 그리고 무릎 공간 모두 다 여유가 좋은 편입니다. 측면에 레버가 있어서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운전석 뒤쪽은 처음으로 세워놓은 편이고요. 조수석은 가장 뒤쪽으로 눕혀놓은 상태인데 각도 조절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퀼팅 처리되어 있고 이 윗부분에 스웨이드를 딱 덧대줬는데 요런 거 포인트로 좋고 참 고급스러워 보이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ISO 픽스도 지원해주고 있고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갖춰놓고 있습니다. 시트백 뒤에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리 같은 거 있어서 장바구니라든가 비닐봉지 같은 거 걸어두시면 좋고요. 포켓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관이 가능하고 여기 지퍼를 달아서 요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가 이런 부분은 참 잘해주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에도 기아자동차의 엠블럼 포인트로 좋습니다.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에어벤트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수납도 마련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넣어놓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도 갖춰져 있고 하여튼 옵션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측면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역시 고리 있고 2단으로 포켓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타고 내릴 때도 좋고 무릎 공간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편리했고요. 전체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여유 느껴지고요. 운전석은 다분히 운전자 중심으로 콕핏이 이렇게 좀 감싸 안아서 살짝 커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중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조수석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스만 조금 줄여준다면 글쎄요, 실내에서 아쉬운 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디자인 너무 이쁘죠? 도심에서 주행할 때 평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순발력이나 가속력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경사가 있는 언덕 같은 데를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6 가솔린 터보나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비해서는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발끝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많이 답답해서 막 고구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이 다른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힘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시승 차량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빌트인 캠 포함이 된 스펙인데요. 8.8km, 복합 기준 8.8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8.0, 고속도로에서는 두 자리가 안 되죠. 9.9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만 했을 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교통정체가 좀 심한 출퇴근 시간만 짧은 거리를 운행을 해보면 6.8에서 7.2 정도? 7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8km까지는 연비가 안 나왔던 것 같고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6km대 후반에서 7.2, 7.3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에코모드 사용하고요. 조금 연비에 신경을 쓰면 7.8에서 8.2 정도 7km 후반에서 8km 초반 정도의 연비는 도심에서도 기록할 수가 있고요.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6단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엔진 자체는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 그리고 묘하게 이 엔진 회전 질감이나 고RPM으로 올려보면은 가솔린 엔진하고 또 다른 아주 그 독특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에코부터 노멀, 스포츠, 스마트. 노멀하고 에코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요. 스포츠랑 노멀, 스포츠랑 에코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거의 뭐 시승 동안에는 스마트 모드로 다녔는데요. 스마트 모드로 다니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크게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차가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편했습니다. 2.0 LPI 엔진은 150마력이 조금 안 되죠. 146마력의 토크가 19.5kg/m인데 개인적으로는 토크가 20에서 21 정도 나와줬으면, 마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마력은 괜찮은데 토크가 조금만 더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급가속할 때의 반응 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언덕 구간에서 조금 힘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가솔린이나 디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토크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언덕 구간이면 탄력을 조금 받은 상태에서 주행할 때는 거의 뭐 힘의 차이가 느껴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완전히 언덕에서, 경사가 조금 있는 언덕에서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느낌이 있긴 해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티어, 뒤쪽에는 멀티링크에 아마 기아자동차가 꽤나 숙성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스포티지에 와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승차감 자체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부드러운 편인데 이 울렁울렁하거나 좀 불안한 느낌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 세팅은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뒤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서 약간 더 눌리는 듯한 느낌?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조금 더 거동이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또는 연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4륜 구동을 넣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세팅,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고요.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고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시속 100km는 6단 수동 모드로 고정을 했을 때 1950에서 2000rpm, 그러니까 아무래도 LPI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RPM을 좀 많이 써서 시속 100km가 구현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6단 미션 자체는 조금 부드럽게 반응하고요. 신경질적이고 좀 빠릿빠릿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충분하게 이 엔진의 힘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각 단마다 좀 고르게 기어비를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특별히 아쉬움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걸러줬는데 시승차만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간헐적으로 조수석 쪽 문에서 약간 이 잡소리 같은 것들, 이 진동이 지징하고 올라올 때는 잡소리 같은 것들이 살짝 들리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진동도 잘 걸러주는 편이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거든요. 소리를 들어보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다가 그렇게 두툼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SUV 치고는 앞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라인이 완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그렇게 많이 받는 디자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다만 시속 115km 정도, 115에서 120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앞에 이 구간에 비해서 조금 급격하게, 앞에 속도 구간대에 비해서 조금 더 급격하게 풍절음이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가야지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좋은 편인데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고요. 스티어링의 이 보타 같은 것들도 직선 도로에서 고속도로 항속주행 같은 거 해보면은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었고요. 브레이크는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차고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담력이 괜찮고, 그리고 이 SUV 장르에다가 LPI 엔진 모델을 좀 거칠게 와인딩 로드 타시고 막 좀 스포티하게 운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반응, 이 엔진 회전음 같은 게 괜찮아요. 그리고
배기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약간 중음대로 이렇게 조금 깔리는 듯한 느낌이 뒤쪽에서 전달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은 느낌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전체적으로 일반 순정 오디오에 비교했을 때에는 한 단계 정확하게 투자한 만큼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이 오디오의 조회가 많이 깊으셔가지고 차량을 출고한 다음에 이 애프터마켓에서 좀 투자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충분한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맡긴 사람한테는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중음대랑 저음대에서 좀 탄탄해진 것도 같고, 고음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찰랑찰랑하는 현장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에코 모드로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2.8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니시면은 10km대 초반, 11km까지는 잘 안 나오고 9km, 그러니까 공인연비에서 제시한 9.95의 연비는 상회합니다. 10km대 초중반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쪽하고 센터터널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모습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시트 포지션은 글쎄요, 이 정도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유리의 개방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포지션도 괜찮고, 럼퍼 서포트는 4A가 아니고 2A 타입이긴 합니다만 허리를 잘 지지해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헤드레스트가 제 체형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바깥쪽 거울이 이 A필러 끝쪽에 고정이 안 돼 있고 문 쪽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조금 안정감이나 스포티한 느낌도 나름 나고요. 그리고 그 A필러의 고정 위치에 조그맣게 창을 하나 덧대주니까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안전운전의 시야는 확실하게 넓게 확보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LPG 가스가 1000원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풀로 한번 탱크를 채워보면은 약 55,000원 정도? 55,000원에서 60,000원 사이거든요. 그 정도의 충전을 하시면은 560km에서 600km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550, 560에서 580, 정도까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이 가능합니다.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힘이 괜찮죠. 치고 나가는 느낌이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약하겠다, 불안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고, 나름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덕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 언덕에서 섰다가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 차에 힘이 부족하다, 토크감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돼 있고요. 이 주행을 할 때 차선의 중간을 딱 지켜주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HDA라고 해서 이 고속도로에서 고정되어 있는 단속 구간은 아주 잘 피해 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계 경제에도, 왜냐면 스티커를 딱지라고 하죠. 스티커를 발부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계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계마다의 이 거리 유지가 정확해서 그런 부분도 참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교를 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것 좀 해보고 나름 좀 스포티하게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연비가, 체감되는 연비가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료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리고 엔진의 특성 같은 것들이 반영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SUV의 이 스포티하거나 약간 좀 터프한 느낌? 그런 아웃도어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보다는 다분히 이 세단의
익숙한 그런 분들이 처음 입문하는 SUV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PI 엔진의 반응이 그렇고요. 디자인 자체도 약간 차고가 높아서 그렇지 굉장히 좀 유려하게 라인이 쭉 연결되거든요. 측면에서 보면 꽤나 근사합니다. 그래서 세단에서 SUV로 입문하시는 분들, 도심 주행이 많고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전륜구동 기반 SUV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덩치죠. 이 정도의 코너링 안정감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코너링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라인도 제법 잘 읽는 편이고요. 네, 조금 안쪽으로 몰아붙여보면 스티어가 속도를 높이면 스티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발생하긴 하는데 전자제어 장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디젤이나 가솔린, 그러니까 가솔린에 비교를 해보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차 시에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디젤보다는 물론 뭐 잔진동 같은 것들이 잘 잡히고 소음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솔린에 비해서 주정차 시에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진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상 기아 스포티지 LPG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